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평균 경쟁률은 4.8대 1로 지난 총선 때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먼저 송정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에 후보로 등록한 정치인은 모두 87명입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8개 지역구에 모든 후보를 냈고 민생당은 13명, 정의당은 10명, 미래통합당은 8명의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이번 총선 경쟁률은 4.8대 1로 5.2대 1이었던 지난 선거와 비교해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으로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 가운데선 천정배 후보가 7선에 도전해 지역구 최다선 도전자의 이름을 올렸고 김동철 후보와 박주선 후보는 5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은 광주에서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 도전자를 후보로 등록한 반면 민생당은 김명진, 노승일 후보만 초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을 제외하면 4년 전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민생당은 현역 의원 8명과 무소속 현역 의원 3명이 모두 국회 재입성에 도전합니다.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재투표가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며 후보자들 재산은 장병환 의원이 90억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박현두 후보가 마이너스 2억 5천만 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습니다. 또 정가 기록은 신정훈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갑석 의원과 정희성, 강병택, 정동호, 이문빈 후보가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4명의 후보를 등록한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4명을 제외하고 10명의 후보가 음주운전과 사기 등의 전가가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후보 등록 결과를 보면 관심이 가는 선거구들이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맞대결과 전현직의 대결은 물론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후보들이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목포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들끼리 맞붙습니다.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은 현직으로선 첫 대결이지만 18대와 19대 선거 때도 경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후보와 함께 흥미로운 3자 대결이 예상됩니다. 전직과 현직이 대결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김승남 후보와 민생당의 황주홍 후보, 영암무안 신안에서는 민주당의 서삼석, 민생당의 이윤석 후보가 맞붙습니다. 광주에서는 8개 선거구 중 5곳에서 리턴 매치가 펼쳐집니다. 동남을의 이병훈과 박주선, 서구을의 양향자와 천정배, 북구을의 이형석과 최경환, 광산갑의 이용빈과 김동철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합니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민주당의 송갑석 후보와 민생당의 김명진 후보가 2년 전 재선거에 이어 또다시 대결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의 녹색 돌풍에 민주당 후보들이 참패했는데 이번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3번을 배정받아 3선에 도전하고 정의당의 강은미, 문정은, 박웅두 후보와 민중당의 김혜정 후보도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는데 경찰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오던 어젯밤 광주 화정역 사거리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박습니다. 느닷없이 들이받친 차량은 다름 아닌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순찰차였습니다. 음주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찰차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범퍼와 본네트를 모두 교환해야 할 정도로 손상됐습니다. 순찰차에는 근무를 마치고 화정지구대로 돌아가던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상하기가 너무 하기 힘든 게 아니라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경광등도 다 켜져 있는 상태고 시인성도 좋고 순찰차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찰차를 들이받은 49살 이모 씨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에 달했는데
워낙 술에 취해 본인이 경찰차를 들이받은 사실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술 마셨구나. 그래서 이제 몸을 좀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이게 약간 휘청거리면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결과적으로 음주 사실을 자진 신고해버린 이 운전자.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에 지난달에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 2명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결국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회원제 비밀 사이트를 통한 변종 성매매가 광주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었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취재진이 알아보던 중에 성매매 업주로부터 고객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원 명단에 현직 공무원들의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업주를 최근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 문서는 업주를 만나는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이용 고객 정보, 이른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업주들에게 이 번호는 단속반이 아님이 확인된 믿고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합니다. 이름은 없이 전화번호만 나열돼 있는 이 정보들은 회원제 비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성매매 업주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한 겁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불법 성매매 업소들을 이용했거나 이용할 의사를 보인 남성들의 전화번호는 14,000여 개에 이릅니다. 디테일한 정보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번호 정도. 그래야 이제 시간 되면 손님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쯤인지 그리고 왔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는 신원이 확실한 고객들을 모아놓은 영업 정보인 셈입니다. 업주들은 이 명단을 가지고 서로 거래하기도 하고 여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진상 손님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성매매 업주는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업주에게 명단을 요구해 14,000여 명의 정보를 취재진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도 확보해 두신 DB 같은 거 있으세요? 네, 많이 있습니다. 구하려고 생각하면 뭐 12,000개, 몇만 개 정도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 명단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취재진은 전화번호만 있는 정보를 놓고 현직 공무원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수많은 공무원들 가운데 이 명단에 든 인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한 개 조직의 간부 명단과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과연 이 500여 명의 전화번호 가운데 명단과 일치하는 게 있는지 일일이 따져보겠습니다. 일치하는 번호가 3개 나옵니다. 모두들 자신은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한 적 없습니다. 번호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중 한 공무원. 처음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더니 거듭된 취재진의 확인에 말을 바꿉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밀 사이트에 본인이 직접 가입을 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호기심이 생겨 실제로 예약까지 해봤다고 털어놓습니다.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에도 예약 문의를 해본 건 맞는데요. 직접 이용까지는 안 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조직 가운데 단 한 개의 기관의 간부 연락망을 대조했는데도 실태가 이랬습니다. 고발 보도와 단속에도 아랑곳않는 회원제 비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성매매 영업은 지금 이 시각에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마스크가 보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역의 해당 주민들은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몇몇 마을 이장과 통장이 이를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의 하나로 여수의 저소득층에게도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가 시작된 건 올해 1월. 하지만 해당 주민 가운데서는 마스크를 한 장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마스크 배급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모릅니다. 가르쳤다만 기분이 안 좋죠. 여수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마스크를 우선 각 마을 이장과 통장에게 배부했는데 그 시기가 코로나 발병 시점과 겹치면서 일부 이장과 통장이 100여 장에서 많게는 200장이 넘는 마스크를 저소득층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가로챈 겁니다. 마스크를 가로챈 이장과 통장은 현재 경찰이 확인한 숫자만 6명.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자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타인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가 갖다 팔아먹거나 젊은 사람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이장 앞으로 20개가 나왔더만. 그래서 나는 이제 노인들 갈라 쓰시고 조부렸는지. 올해 여수시가 배부한 마스크만 13,000여 명에게 34만 장에 이르고 있는데도 여수시는 마스크의 행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정확하게 여쭤본 상태에서 그날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마스크 횡령 혐의로 이들 이장과 통장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혈세 980여 원을 들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마스크 배부 사업인 만큼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 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돼 격리 조치나 입원 치료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정 장소를 이탈한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유스퀘어에서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던 23살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탈해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3살 B씨는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격리 조치됐지만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근무지에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7곳이 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1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조사한 결과 피해를 본 업체가 73.8%에 달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3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출 감소 15.5%, 자금 경색 13.9%, 중국산 부품 등 자재 조달 어려움 12.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35.6%가 금융세제 지원을 들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농협광주본부가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교육청에서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판촉 행사에서는 시 교육청 직원들이 사전 주문한 농산물 꾸러미 세트와 딸기와 참다래 등 친환경 농산물들이 팔렸습니다. 고대 마한제국의 역사적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주 보감리 고분전시관이 제1종 전물박물관으로 격상됐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보감리 고분전시관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나주시는 보감리 고분전시관이 전문박물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비 확보 여건이 좋아지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학계와의 정보 교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은 해외 유입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 20명 가운데 10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해외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확진 판정을 받은 11명 중에서는 72%인 8명이 해외 유입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시는 정부 지침보다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제를 통해 해외 입국자 전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입국 후 최소 2주간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말했습니다.